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의 이제 목적은 여러분은 뭐 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이제 가래의 소멸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래를 소멸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이제 우리 수행의 목적인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래 보면 가래의 대상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 뭐겠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들의 세상에 있는 뭔가에 집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총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일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보신 겁니까? 물질과 정신 또는 이제 오온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 가래의 대상은 오온인 거죠. 다섯 무더기, 그죠? 오온이 이제 가래의 대상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그 현상들을 정확히 관찰하고 통찰해서 그거를 이제 정확히 깨뚫어 알아서 이 오온이라는 것이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가래를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뭐 큰 구조를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그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도 다 보면은 이제 가래의 대상이 되는 이제 오온,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건 다 오온이니까 그 오온을 관찰해서 그 오온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형성된 거고, 그래서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통찰해서 거기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관찰할 때, 오온이라는 걸 관찰할 때, 우리 마음은 이미 이제 그런 수많은 욕망이나 화에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관찰하는 그 마음 상태가 이제 일단은 오염되지 않는 것이 또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오염되면 일단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편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또 우리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생각도 너무 복잡하고 마음 구조가 너무 복잡하면은 그거를 이 마음 자체를 정확히 인식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이제 형성된 거라서 무상고무화로 보는 이런 통찰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고안한 이제 깨달음의 길로서 이제 고안한 방식이 일단은 우리 마음의 구조를, 몸이야 뭐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죠? 이제 마음의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해야 되고, 첫째.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마음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이제 오염된 상태를 없는, 오염이 되지 않은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을, 그와 더불어서 마음이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결국은 이제 이 세상에 모든 가래가 일어나는 대상은 오온이고, 또 우리가 그 가래를 일으키는 그 주체가 또 나라고 하는 존재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오온의 범주를 넘어서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오온이 그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걸 나라고 집착하고 또는 뭐 하는 그것을 좀 더 명확히 보고 확실히 보기 위해서는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의 실상을 봐야 되는데, 이게 내가 막 생각도 너무 복잡고 뭔가 이렇게 주변이 번잡하고 이러면은 그거를 사실 명확히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게 바로 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정의 마음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음에서 쓸데없는, 그러니까 뭐 이래 잡다한 생각들은 다 이제 내려놓고 오직 그 정말 맑고 깨끗한 마음 상태, 그 상태로만 이제 딱 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는 마음의 구조도 되게 단순하고 또 마음도 너무 깨끗하고 청정하고 집중된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내가 선정에 들었을 때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결국은 이제 선정에 들었을 때 내 몸과 그때의 선정의 마음 상태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나의 실상,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명확히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이제 마음의 구조가 되게 단순하니까 이것이 또 형성됐고 내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 무상고무하다는 걸 보는 것도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일단은 이제 우리 마음이 처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일단 해로운 마음, 그죠? 번뇌, 뭐 장애, 오염원 이런 것들로 오염이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그 오염된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해서 마음에 이제 이런 그 불선한 마음, 해로운 마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마음은 복잡하고 꼬여 있고 뭔가 왜곡돼 있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라지게 하고 나면 그럼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이제 오염된 마음 상태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정상화된 사실 오염됐다는 건 이제 마음이 병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병들지 않고 정상적인 마음 상태로 되는데 그 상태가 꽤 오랜 시간 아무 빈틈없이 이어지는 상태가 사실 선정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선정을 수행에 활용했다는 거 이게 이제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차이점인데 그리고 이제 이 선정이 점점 이렇게 초선, 2선, 3선 이렇게 깊어져 가면서 마음의 구조는 점점 더 단순해지고 또 마음은 더 명확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것도 정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정말 명확히 이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선정의 상태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 멸진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이건 사실 뭐 아주 쉬운 경지가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참 들기 어려운 상태인데 상수멸정이라 하기도 하고 상수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멸진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진짜 마음이 소멸된 상태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실체가 없구나. 왜냐하면 아예 없는 상태가 있으니까 사라져버린 상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가래의 대상이 되는 그 오온이 정말 무상고무하다는 걸 명확히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가래를 버리고 해탈에 이르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설명한 건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이제 선정 자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일이라서 또 예전에 제가 한번 한 적도 있고 지금은 이제 이 선정에 따라서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또 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 선정의 끝에 정말 선정에서 완전히 익숙해진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멸진정에 소위 말해서 상수멸이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가는지 이거는 뭐 당장은 그림의 떡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행해서 되게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위파사나의 가장 최고 정점이 선정을 기반으로 하는 위파사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평소에 하는 뭐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오온을 관찰하고 이것도 물론 위파사나의 아주 중요한 토대고 당연히 그게 중요한데 그런 이제 수행의 최정점에서 이제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그런 이제 위파사나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선정을 토대로 하는 위파사나고 이건 경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에 따른 마음의 변화와 그 끝에서 이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상수멸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열반에 이르고 정말 이제 해탈에 이르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냥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리가 수행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움직여 나간다는 우리가 왜 선정을 닦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위파사나 수행이나 뭐 이제 일반적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은 여러분 의식의 범주에 있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래도 머리로는 이해돼요, 대부분. 그죠? 근데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정이나 이런 상태는 이건 좀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힘든 되게 특별한 마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의식이 그냥 여러 대상을 계속 따라 움직이는, 이제 여러 대상을 따라 계속 분별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그게 일시적으로 멈춰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정의 마음이라는 건 절대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그 추측의 범주가 아니고,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불교 교학에 굉장히 뛰어난 분들도 선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 보면 진짜 얼토당토하는 설명을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접 그런 마음 상태를 경험하지 않으면 참 알기 힘든 거다. 그래서 이게 안구 따라니까 보면 생각할 수 없음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각할 수 없는 게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처님의 경지, 부처님의 어떤 마음 상태, 이런 건 절대 추측하기 어렵다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선을 닦은 사람의 마음 상태, 선을 닦은 사람의 경지를 알 수 없고, 업의 가보, 내가 어떤 업을 지으면 어떤 가보가 일어나고, 이거는 사실 두리뭉실하게는 알 수 있어도 세세하게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워낙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지은 업이 뭐 한두 건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떻게 작동하고, 이거는 사실 아무나 알기 어렵다. 이건 뭐 주석서에서는 부처님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세상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상의 끝은 어딘가,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알기 힘든 것들이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선정의 마음, 선을 닦은 사람의 선의 그 경지, 그건 알기 어렵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선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의식에서 좀 범주를 넘어섰고, 또 선정이라는 상태가 기본 조건이 뭐냐면 장애를 철저히 내려놔야 선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 선정에 들어있는 시간엔 단 한순간도 장애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완전히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장애가 버려져야 경험할 수 있는 마음 상태인 거죠. 내가 버렸다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세속에서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내가 뭐 난 번뇌도 없고 뭐 화도 안 내고 욕심도 없다, 이렇게 막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 선정이라는 상태는 실제로 내 마음에서 그런 그 장애들이 버려져서 그게 일정 시간 동안에는 단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어지는 거라서, 어찌 보면 이제 자기가 수행한 것이 어느 정도 깊이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다소 검증할 수 있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면 번뇌가 버려진다는 거하고 실제 그렇게 버려진 마음 상태를 경험하는 거는 다르죠. 그죠? 여러분이 뭐 화를 이렇게 버리면 된다, 욕심을 안 내면 된다 하는 거하고, 실제 욕심이 없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이 물이 맛있다더라가 아니라 실제 물을 먹어본 거하고 맛있다더라 이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장애가 버려졌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선정이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이 번뇌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다시 번뇌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진다는 측면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정을 설명하면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은 8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색계 4가지 선정이 있어요. 초선, 2선, 3선, 4선. 그리고 무색계에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한 8가지가 있고요. 요 8가지 선정에 통달한 성자, 적어도 이제 아나함 이상이 되는 성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멸진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앞에 8가지 선정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9가지를
통틀어서 구차제정이라는 말을 써요. 들어보셨어요? 구차제, 차례대로 이래야 되는 선정이다. 근데 이제 멸진정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8가지 선정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선정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제 간략하게 선정 자체를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계 선정과 무색계 선정은 또 이제 약간 스타일이 다릅니다. 색계 선정은 우리 마음에서 이제 선의 구성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초선에 들어갈 때 가장 대표적으로 작용하는 5가지 마음의 요소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그리고 이제 집중이라고 하는 요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 요소 중에서 이제 거친 거를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초선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벌써 굉장히 마음이 고요해지고 단순해지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고요해지고 조금 더 깊어지기 위해서 조금 거친 거는 하나씩 이렇게 떨쳐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일부를 이게 없는 선정이 더 고요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더 고요하게 가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색계 사선정이 이러면 선의 구성 요소를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에 극한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색계 사선과 무색계 선정은 본질적으로는 선의 구성 요소로 보면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무색계는 선정의 대상을 좀 더 고요하게 함으로써 더 깊은 선정에 드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색계 선정은 선의 구성 요소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고, 무색계 선정은 대상이 점점 더 고요해지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첫째 색계 선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색계 초선을 이해하면은 색계 이제 선정을 이해하기는 쉬워요. 초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나파나사티 이제 호흡 수행 설명을 드릴 때 많이 이야기했지만, 첫째 우리가 숨을 알아차리면 하잖아요, 그죠? 숨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내가 숨만 알아차리려고 해도 생각이 막 움직여요. 이 생각이 왜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집착도 있고 화도 있고 의심도 있고 이러니까 생각이 자꾸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장애가 서서히 버려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생각이 점점 이제 가라앉게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들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호흡과 하나 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고요해짐에 따라서 숨도 고요해져요. 숨도 되게 자연스럽고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맨날 번뇌에 시달리다가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이제 서서히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뭐가 일어나냐 하면 너무 희열과 행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도시에 살면 잘 모르는데 시골에서는 포행을 나가보면 항상 이 날파리들 막 여기서 왱왱왱 하면서 엄청 귀찮게 하거든요. 달라붙어갖고 하면 또 갔다가 또 오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싹 없어지면 그 없어지는 것만 해도 엄청 기분이 좋고 홀가분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번뇌 장애로 인해서 시달리다가 그 장애가 이제 사라지는 그 자체만 해도, 그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낫기만 해도 그 자체로 행복해지는 거 있죠, 그죠? 막 감기 때문에 죽을 멍 하다가 이제 감기가 좀 가라앉아서 몸이 좀 좋아지면 그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장애를 떨쳐버리면서 오는 그런 행복이 있어요. 희열과 행복. 그 행복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때로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이러니까 여기 있는 시간이 모래알 씹는 시간처럼 되게 지루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행이 좀 잘 되기 시작하면 이제 생각이 없어지고 여기 가만히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이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겠죠, 그죠? 앉아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행복해지니까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 게 전혀 지루하지 않고 행복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번뇌가 이제 장애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이제 점점 밝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마음이 이제 오염되어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그게 이제 강해지면 여기서 이제 숨을 관찰하니까 여기에서 점점 밝아지고 점점 안정되고 밝아지고 하는 그걸 니미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니미따가 나타나고 그와 더불어서 그냥 이제 숨을 알아차리 니미따라는 게 숨과 이 빛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숨을 알아차리나 뭐 빛을 알아차리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숨을 알아차릴 필요가 없는 거죠. 빛을 알아차려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 상태로 이렇게 있다 보면 너무 행복하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행복한 상태로 그냥 쭉 머물 수 있게 되는, 다른 생각 없이 그런 상태가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초선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5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선정에 들기 위해서. 첫째는 내가 이 숨이나 니미따를 우리 마음에 계속 떠올려주는 작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대상을 우리 마음에 계속 나타나게 해야 이걸 알아차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일으킨 생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보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숨을 알아차릴 때는 숨이라는 거는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까? 신식이죠. 이게 촉감이니까 신식을 통해서 하는데, 오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이게 이제 니미따로 바뀌게 되면은, 이 니미따라는 거는 인식이거든요. 밝은 거 우리가 그냥 이걸 빛이라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대상이 물질이 아니라 뭐가 돼요? 관념, 개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오식이 아니라 육식을 통해서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육식이 작용할 땐 반드시 이 니미따라는 거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떠올려주는 그 작용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예, 그 작용을 하는 게 일으킨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냥 이제 숨이라는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이 숨이 있다는 걸 아는데, 나중에 이제 니미따가 딱 정착되고 나면 이제 이 일으킨 생각, 이 니미따를 계속 일으켜주는, 그리고 그걸 지속시켜주는 그 역할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계속 이제 이렇게 마음을,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하나 된 상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액각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액가라는 말이 하나란 말이고, 이제 하나의 정상을 향해서 다 모인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걸 심일경성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중국에서는 마음이 하나로 모여진 상태다, 마음이 하나 된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또 아까 말했듯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면서 행복하잖아요. 희열과 행복, 그죠? 그 행복이 초선에 머물게 해주는 그 상태를 쭉 머물게 해주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곳에서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지루하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되게 행복하고 재미있는 곳에서는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되게 재미있는 곳에 가면 뭐 하루 종일 놀아도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선정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초선에서는 초선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5가지 장애가 완전히 버려져야 되는 거. 이게 버려짐으로써 이제 우리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니미따가 형성되고, 그걸 통해서 또 이 벗어남으로 생긴 희열과 행복, 이런 게 이제 선정에 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선의 정형구는 이런 겁니다.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선정에 들지 못하는 생각이 막 돌아다니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선정에 못 들게 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심이고, 이와 더불어서 화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장애들이 또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장애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나면, 그때는 예를 들면 니미따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이 장애를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이게 이제 초선의 조건이죠.
그래서 조선의 상태는 첫째는 뭐냐 하면 장애가 완전히 멈춘 상태다. 그죠?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이게 이제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이 선정에 일단 초선이라는 선정에 들어가면 장애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멈춘 상태고,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오감으로부터 최초로 벗어나는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오감을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항상 뭔가 보고 듣고 이제 오감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오감을 통해서 일어나지, 오감이라는 게 확 멈춰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초선, 이 선정에 들어가면 오감은 닦이고 오직 마음의, 그러니까 의식이 님이 따라 아는 그 마음만이 이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감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면 뭘 못한다 그랬어요? 보고, 듣고, 뭐 몸을 의식한다거나, 앉아있는데 내 몸이 뭐 어떡하, 이걸 안다거나, 뭐 옆에 소리가 들린다거나, 뭐 냄새를 맡는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 선정에 있다 나오고 나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특이한, 초선부터 이제 오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선정에서부터 이제 몸에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조금 그런 시발점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초선에 들어가면은 오장에 이제 몸에 뭐 통증이라든가 몸에서 오는, 우리가 앉아 있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이러면 초선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게 계속 우리 몸에 자극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초선에 들어가면 이때 뭐냐 하면 육체적인 괴로움 느낌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초선에 들어가면서 싹 사라진다. 이게 이제 상주다니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초선에 들어 머무고 이때 일어난 육체적 괴로움의 기능은 여기서 남김없이 소멸. 그러니까 초선에 들어간다는 건 이제 몸에서 오는 육체를 통해서 오는 괴로움은 초선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초선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선에 들어가서 행복하다 이라고 있는 그게 마지막 목적이 아니죠. 그죠? 이 초선의 마음, 이제 선정에 들어갔다는 아까 말했듯이 생각이 엄청 복잡하고, 그것도 우리 마음이 어떤 번뇌, 항상 평소에 보면 오염되어 있고, 또 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각도 복잡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계속 뭔가 자기를 왜곡하게 되고, 포장하게 되고, 가식적으로 보고 이런데,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선정에 이제 예를 들어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치면, 거기서 이제 선정 상태에 있을 때는 아무 다른 생각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가 선정에서 출정이라고 하는, 선정에서 나올 때 이제 그때 의식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의식으로. 근데 돌아온다 해도 그때 갑자기 또 막 번뇌가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한동안 깨끗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를 만들고 나면 그때 이전에는 막 오염됐고 복잡하고 이랬는데 선정은 정말 깨끗하고 마음도 그냥 초선에 들어가 있는 마음은 님이 따라 아는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상태가 단순한 거야. 이때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내 몸과 선정에 들었을 때 초선의 마음 상태밖에 없는 거예요. 초선에 들었을 때 그 느낌, 그 다음에 님이 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님이 따를 깨뚫어 아는 지혜라든가 뭐 이런 아주 단순한 마음 상태고, 그냥 단지 식은 님이 따라 아는 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너무 단순하니까 여기서 나와서 이 초선을 이루고 있는 오온이 나왔는데 달라졌잖아요. 초선에 있을 때는 뭔가 그래도 딱 님이 따 알고 있었는데 나오는 순간에 벌써 다른 대상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초선의 마음 상태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이걸 가지고 이 초선의 마음도 역시 형성된 거였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제 초선은 이것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조선의 마음도 출정하는 순간에 바뀐다는 건 무상하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조선의 느낌이 뭡니까? 희열 행복이잖아요. 행복한 느낌이지만 이것도 역시 조선에 나오는 순간에 이것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아주 깊은 통찰이 일어날 수 있겠죠. 또 여러분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되게 고요한 상태에서 어떤 걸 이해했을 때는 되게 분명하게 이해가 되죠. 그죠? 정신이 잘 집중되어 있을 때는. 근데 뭔가 우리 마음이 어지럽고 막 이럴 때 뭔가 이해했는 건 금방 까먹잖아요. 그죠? 사실 선정의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 극적인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어떤 일어난 통찰은 잘 안 까먹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 순간에 만약에 조선이 정말 완벽하고 정말 제대로 된 선정이라면 그때 그 조선에 나와서 조선을 이루고 조선 상태에 들어있을 때이고 마음 상태가 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잖아요. 그죠? 조선 상태에서는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조선에 들었을 때의 내 몸과 그때 내가 조선을 이루고 있던 느낌, 인식, 그 다음에 그 형성과 식, 수상, 행식,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무상고무라임을 알게 되면 결국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한한 걸 굉장히 명확하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 조선은 형성되었고 의도되었다. 그리고 그는 형성되고 의도된 것은 그 무엇이건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라고 깨달아 합니다. 그는 여기서 이걸 통해서 확고하게 번뇌의 소멸, 아란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이게 뭐예요? 낮은 단계의 족쇄 뭔지는 아시죠? 족쇄는 이제 상분결, 하분결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족쇄가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가지는 아란이 돼야 없어지는 거고 앞에 5가지가 있어요. 감각적 욕망, 성냄, 그리고 계율과 의식에 대한 취착, 의심, 그리고 뭐 사견인가 뭐 하여튼 그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는 안함이 되면 완전히 사라지고 그 나머지 5가지 뭐 새끼에 대한 취착이나 무새끼에 대한 뭐 존재에 대한 취착, 그 다음에 뭐 덜덩과 자만, 뭐 어리석음 이런 것들은 아란이 돼야 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선정 후의 반조를 통해서는 아란이 아니면 아나함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수다운 사담은 없고 아나함 아니면 아란이 되겠어요? 이것도 이제 주석서나 이런 데 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는 거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린 상태잖아요. 그죠? 더 이상 감각적 욕망에 대한 관심은 없어져야 선정에 들 수 있죠. 그런데 선정 후에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다시 또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진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이미 좀 염호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깨달음이 일어날 때는 아란 아니면 아나함으로 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경전에도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에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초선은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아직까지 장애를 벗어난 다음에 최초로 일어난 선정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단 말이죠. 아직은. 그렇죠. 장애하고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장애가 일어나는데 기반이 되는 게 또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처음에 초선은 일으킨 생각, 지속조차, 희열, 행복, 그리고 집중이라고 한 5가지 구성요소. 여기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초선에 다시 이게 이제 뭐랄까, 이게 있으면 다시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초선에 이제 장애에 가깝다. 초선에서 이제, 그래서 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버리면 처음에 이제 장애로부터 한 초선에서 다시
이 생각마저도 내려놔 버리면 장애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선에서는 이 생각이 좀 거칠고 이것이 다시 장애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거칠고 그 다음에 장애에 가깝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이 없고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 있는 선정에 들겠다. 이게 바로 새끼 이선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의 단점을 보고 이것이 있는 선정은 좀 거칠고 이것이 없는 선정이 더 고요하다. 이래가지고 들면 그게 새끼 이선정이에요. 그래서 새끼 이선정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생각이 진짜 버려지는 첫 번째 단계예요. 초선에서는 아직까지 니미따에 대한 생각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니미따를 떠올려주는 그 작용은 남아있잖아요. 초선에서. 근데 이것마저도 놓아버린 상태가 새끼 이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마음이 점점 더 일반적인 그 마음에서 멀어져 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았기 때문에 내면에 확신이 있어요. 이게 선정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리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아까 초선은 뭐라 그랬어요? 떨쳐버렸으면서 장애로부터 벗어나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이제 생각마저도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마저도 버리고 나니까 이 마음이 너무 고요하니까 이게 진짜 선정이라는 확신, 자기 확신이 들고 그래서 이 고요함이 이게 정말 너무 고요하다는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선의 정형부가 그래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에 들어머문다. 그러면 이때 확실히 그러면 뭐가 또 사라지는 정신적 괴로운 느낌이 남김없이 소멸한. 정신적 괴로운 느낌은 뭘 통해서 일어나겠어요? 생각을 통해서, 그죠? 생각이 움직이면 다시 또 괴로운 느낌이 정신적으로 괴로운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선에서 정신적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김없이. 그래서 초선은 오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선정이라고 본다면 이선은 이제 생각 아주 미세한 초선에서는 그냥 이제 니미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니미따 이렇게 계속 니미따를 떠올려주는 이 작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놓아진 상태가 이것마저도 놓아진 게 이선이고 삼선정에는 이제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 이제 일으킨 생각이 없어지면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만 있는 선정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희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되게 기쁜 건데 이게 몸에 어떤 자극도 있고 이 희열이라는 것이 좀 행복한 느낌에 비해서 희열은 좀 행운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희열이라는 게 조금 더 거칠다는 것을 이제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 희열이 없는 선정이, 희열이 없이 행복과 집중만 있는 선정이 훨씬 더 고요하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 여기서 희열은 버리고, 희열이 없는 선정에 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선정에 들면 그 이제 삼선에 들게 되는데요. 삼선은 어찌 보면 희열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몸에 약간 이제 찌릿찌릿한 자극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희열마저도 없어지면 정말 고요한 행복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끼 삼선은 이제 행복이 극대화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을 경험하는 게 새끼 삼선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선정에서 나오고 나면 이 행복이 너무 말 그대로 삼선이 너무 행복하니까 여기에 달라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겠죠. 그죠?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삼선정부터는 평온이라고 하는 게 항상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나오면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몸으로 행복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희열이 있으면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자들이 평온하게 기억하며 행복하게 머문다라고 말하는 삼선에 들어 머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희열과 행복이 있으면 이제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이건 몸하고 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육체적인 즐거움하고 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몸에서 뭐 어떤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호르몬 같은 게 나와서 그게 몸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선에서는 육체적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희열이 사라지면서 육체적인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초선, 이선, 삼선까지는 이제 행복이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행복이 있으면은 이제 선정에 나와서도 그 행복에 집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선정이 아니라도 되게 오늘 수행했는데 행복하고 이러면 나와서 좋다 이러고 또 거기에 우리가 애착이 붙어서 거기에 다시 집착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항상 초선에 들어갔다 나와서도 그 초선은 형성됐다 이렇게 반조함으로써 이제 선정이 될 수 있듯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듯이, 이선에서도 선정 후에 반조를 통해서 또 그런 깨달음이 이룰 수 있고, 삼선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삼선에서는 삼선까지는 이제 행복이 있잖아요. 그죠? 행복한 느낌하고 이제 이 집중이라고 하는 거는,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깊은 선정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행복한 느낌을 평온한 느낌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느낌은 아무래도 애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그죠? 평온한 느낌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마음이 좀 더 고요해지기 위해서는 행복한 느낌보다는 평온한 느낌이 좀 더 고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행복한 느낌을 버리고 평온한 느낌으로 바꾸어서 선정에 드는 게 바로 색계 사선정입니다. 그래서 색계 사선정에, 아까 제가 이제 각 선정마다 특징이 있어요. 색계 초선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오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최초에라면, 이선은 생각이 벌어져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말의 작용이 언제 멈춥니까?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몸의 작용, 말의 작용, 마음의 작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말의 작용은 언제 멈추겠어요? 예? 색계 이선. 왜냐하면 말이라는 거는 생각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멈추는 걸 말의 작용이 멈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삼선, 사선에는 평온한 느낌과 집중만 있는 게 이제 선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는 특징이 뭐냐면 호흡이 멈춘다 그래요. 들숨, 날숨. 몸으로 하는 호흡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코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 숨이 멈춘다고 하거든요. 이게 특징입니다. 색계사선정에. 그래서 여기서는 몸의 작용이 멈춘다고 이야기해요. 색계사선에서. 그러니까 색계이선에서는 말의 작용이 멈추고 색계사선에서는 몸의 작용이 멈춘다. 이게 특징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초선이나 이선, 삼선, 삼선 이런 것도 행복한 느낌이 있으면 좀 우리가 그 선정에서 들어갔다 나와서 이것이 무상고무하라고 통찰하더라도 뭔가 행복한 느낌이 있으면 괴로움으로 보기 싫은 이런 약간의 거부감 같은 게 작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색계사선은 평온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게 상대적으로 훨씬 적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색계사선정의 상태가 이제 그런 위파사나를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물론 초선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이룰 수도 있고, 이선 후에 반조를 통해서도 아라한이 될 수도 있고, 삼선 후에 반조를 통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사선을 이제 한 이유는 이제 사선이 아무래도 평온한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고, 이 평온한 느낌과 이제 평온,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잘 어울리거든요. 행복한 느낌이 있으면 이제 소위 말해서 중립적인 마음이, 이 행복한 느낌에 약간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평온한 느낌에서는 이 중립적인 마음이 되게 잘 조화가 돼가지고, 사선이 가장 이제 그런 거에 적합하고, 또 사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선을 기반으로 해서 뭐가 일어난다 그럽니까?
네? 사선이 신통의 기반이거든요. 색계 사선정이. 근데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나는 어디서 들은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알고 봤다. 스스로 알고 본 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선정을 얻고 나서 선정 후에 그냥 바로 반조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고 선정을 얻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뭘 개발하셨어요? 삼명이라고 들어봤죠? 삼명.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 세 가지가 삼명입니다. 그래서 이 당신 같은 분들은 이제 뭐 그냥 단지 아라한이 되는 게 아니라 법을 명확히 설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분이니까 전생도 그냥 뭐 그게 아니라 내가 다 과거 전생부터 다 알고 봤다. 스스로 보아 알았다. 그리고 뭐 어떤 업에서 어떤 과보가 일어나고 이런 것도 다 봤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제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은 그런 게 필요하니까 사선정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통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신통을, 사선은 그런 특징이 있다. 첫째, 들숨 날숨이 멈추고 몸의 작용이 멈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색계 선정 중에 최고봉이니까 그만큼 초선보다는 이제 초선은 장애가 벌어졌고, 2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을 내려놨고, 3선은 희열을 버렸고, 4선은 행복한 느낌 대신에 평온한 느낌으로 바꾼 거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선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최고봉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정말 최고의 선정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신통도 개발해서 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선정까지는 사실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러면 마음이 점점 더 섬세하고 고요해지겠죠. 단순해지고, 그죠? 초선은 5가지 구성 요소인데, 2선은 3가지, 3선은 2가지, 그죠? 4선은 똑같이 2가지인데 그냥 평온한 느낌으로 바뀐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점점 더 고요해지고 그 선정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인식도 더 고요해지겠죠. 그렇겠죠.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그 느낌이나 인식도 점점 더 고요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선의 구성 요소로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게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느낌이나 이 집중 이거는 우리가 마음이 작동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더 깊은 이거보다 더 고요한 선정을 가려면은 대상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구성 요소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색계 사선정을 니미따를 이제 보통은 호흡 수행을 통해서 하는데 호흡 수행도 나중에 되면 이게 결국은 이제 빛의 가시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빛이니까. 이거를 이제 가시나로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가시나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한 30cm 정도 되는 어떤 둥근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는 방식인데 그냥 이런 원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둥그런 게 있는 거니까 이거를 확장할 수 있거든요. 실제가 아니고 우리 의식 속에서 있는 거니까 의식으로 점점 키워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빛을 이 우주에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닿는 데까지.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쭉 확장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빛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거죠. 빛 속에서 그냥 이 우주를 가득 덮고 있는 그 빛을 아는 마음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빛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선정에 들어 있는데 이 빛이 없는 그 빛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으로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우주가 전부 이제 눈으로 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눈을 보고 이제 우리가 선정에 들어 있는 건데 그 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으로 이제 의식을 바꾸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눈을 다 치우고 남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무한한 공간을 대상으로 선정에 들어가는 게 바로 공무변처입니다. 공무변, 허공이 한계 없는 허공을 대상으로 들어가는 선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게 이제 가시나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그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인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물질을 극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물질이 전 우주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그 무한한 공간에 마음을 둔 거니까, 그죠? 그 무한한 허공으로 의식을 돌리는 게 이 빛이라는 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가시나라는 그 이제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그건 일종의 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벗어난 공간에 이렇게 가는 게 물질을 초월하는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무색계 선정은 오감의 영향을 훨씬 적게 받습니다. 물질을 극복하는 과정을 한번 보니까. 그래서 뭐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옆에서 막 깽가리를 치거나 떠들어도 잘 모를 정도로 깊이. 그래서 그 무소유처 경전에 보면 알라라깔라마가 무소유처 선정에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옆에 술에 500대가 지나가도 잘 몰랐다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소리나 막 이런 외부의 오감의 자극에서 무색계 선정이 훨씬 더 영향을 덜 받는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너무 깊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지금 그러고 이제 그 공무변처에서 이제 무한한 허공을 대상으로 이제 선정에 들어가게 되는 게 공무변처인데, 그럼 이건 대상이 리미따라고 하는 건 그래도 이렇게 좀 뭐랄까 이 가시나라는 건 그래도 거칠고 그것이 없는 허공이 더 고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고요한 선정이 들어요. 그런데 이 허공 무한한 허공을 통해서 선정에 들어간 그 선정에 들어간 마음 상태가 이 무한한 허공보다는 더 고요하겠죠. 무한한 허공을 대상으로 일어난 마음이 더 고요. 그래서 공무변처의 마음을 고요한 마음을 대상으로 선정에 들어간 거 이게 뭐라 하면 식무변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거를 무한한 허공을 대상으로 선정에 들어가 있는 이 마음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음을 대상으로 선정에 들어가는 이 마음, 여기서 마음, 이게 이제 물론 이 마음은 과거의 마음이겠죠.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건 아니고, 선정에 들었을 때 그 마음 상태를 표상으로 해서 이제 선정에 드는 거죠. 그냥 메커니즘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식무변처의 마음이고, 이게 무한한 허공, 공무변처, 식무변처가 있다면, 이 공무변처의 마음의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것이 식무변처인데, 이 공무변처의 마음보다는 이것이 없는 게 더 고요하겠죠. 이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선정으로 드는 게 바로 무소유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사라진, 이것이 없는 부재,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대상으로 선정에 들면 그게 무소유처고, 이 무소유처의 마음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의 부재, 이걸 통해서 들어간 선정이 무소유처라고 한다면 이 무소유처의 마음을 대상으로 또 선정에 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그런 선정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색계 선정하고는 달리 대상을 점점 고요하게 바꿔주는 거죠. 처음에 무한한 허공에서 무한한 허공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그 공무변처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공무변처의 마음의 부재, 사라짐, 없음, 이게 이제 무소유처고, 무소유처의 마음을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게 비상비비상처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색계 선정하고 확연히 구분되는 건, 색계 선정은 뭐였습니까? 선의 구성 요소를 점점 줄여 나가서, 그죠? 들어갔고, 무색계는 이런 이제 대상을 고요하게 해 나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분기점이 되는 게 뭐냐면, 무소유처까지는 그 인식이 그래도 이게 느낌이고, 이게 인식이고, 이거는 지혜고, 이건 의식이고, 이런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딱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된다는 거죠. 무소유처까지는.
그래서 인식이 있는 선정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인식이 있는 마음 상태다. 근데 비상비비상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상이 아닌 것고 상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물이 이렇게 물은 없는데 물이 이렇게 발라져 있다. 그러면 사실 물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물기가 있으니까 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말은 상이 인식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너무 미세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미세해서 이걸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비상비비상처는 선정 후에 반조가 안 됩니다. 이게 뭐라고 딱 분명하게 찍을 수가 없어. 너무 미세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경전에도 보면 비상비비상처를 통해서 이제 선정 후에 반조해서 그거를 무상고무화로 반조해서 깨달으면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전부 다 무소유처에서 멈춥니다. 무소유처까지는 인식이 있는 선정이에요. 인식이 뚜렷하게 있는 선정이고 비상비비상처는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인식이 있다 없다 이거면 뭐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래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작용 자체가 있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없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정도로 미세한 상태가 비상비비상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선정 후의 반조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이 무소유처 사실 새끼 초선만 해도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라한이 되는 수행에 있어서는 경전에도 이제 초선 후에 반조해서 아라한이 되고 2선 후에 반조해서 아라한이 다 나오거든요.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다 그걸 통해서 반조하고 이제 이거는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므로 무상고무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선정에 들었을 때의 오온이 나라고 하는 그때의 오온이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무상고무하다는 걸 철저히 통찰함으로써 가래를 버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는 이 과정은 다 되는데 비상비비상처는 이게 도대체 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미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마음 자체가 없어진 그게 바로 멸진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전에서 보면 인식이 있는 마음이 있고 인식이 없는 마음이 있고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인식이 있는 거는 무소유처까지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딱 인식이 사라지기 중간에 진짜 실루엣 정도로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다. 근데 이건 진짜 정체를 알기가 힘들 정도로 미세한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멸진정이라는 데 들어가는데 이 멸진정이라고 하는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이 선정, 이건 선정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첫째는 색계, 무색계, 사선정까지 다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색계, 선정 중에 한 가지만 익혀갖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지만 멸진정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 4개의 8가지 선정을 다 익혀야 돼. 그리고 최소한 아나함 정도의 선정에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함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초선에 들었다는 건 장애를 일시적으로 버린 거지 아예 소멸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정도 지혜의 수준이나 삼매력 가지고는 멸진정에 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아나함이 되면은 뭐예요?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 아예 소멸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돼야 이런 멸진정이라는 데 들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처음에 초선에 들어갑니다. 초선에 들어간 다음에
아까 나와서처럼 조선에 이루고 있는 요소가 무상고모화임을 반조하고 다시 또 2선에 들어요. 다시 나와서 2선의 무상고모화를 반조하고 3선에 들고 3선의 무상고모화 반, 4선에 들고 또 무상고모화, 공무변처에 들고 무상고모화 반, 식무변처 들고 또 하고 난 다음에 이까지 계속, 그러니까 이건 사마타 윗바사나가 지혜와 삼매가 반드시 같이 해야 돼요. 이 선정에 들 때는. 이건 선정이 아니라 참 이 멸진정이라고 하는 상태에 들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무소유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청정도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이 멸진정에 들어가는 이 프로세스는. 그래서 거기 보면 무소유처에 나오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나? 꼭 4가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요. 첫째, 이제 멸진정에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절대 깨울 수 없어요, 이 사람을. 옆에서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못 깨요. 어떤 경전에 보면 여러분 마라견책경이라고 그게 이제 맞지만일까요? 50번경입니다. 거기 보면 산지화라는 비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멸진정에 들어갔어요. 멸진정에 들어가면요, 아예 움직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아요. 자탈인망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유, 스님이 저 혼자 공부하시다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해서 장작을 막 갖고 와갖고 화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 이제 불을 뗀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스님이 탁발하러 온 거야. 멀쩡히 탁발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멸진정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 태울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죠. 특별한 마음 상태예요. 저도 그거 보지 못했어요. 요즘 세상에는 멸진정에 든 분이 진짜 내가 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경전에 나오는 거하고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는 분은 선정은 사실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멸진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영역이라서,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체온도 있고 한데 멸진이라는 거는 뭐가 마음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정은 마음이 있잖아요. 대상이 있고 그 하나의 대상을 아는 마음만 있는 상태가 선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멸진정은 아예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마음이 아예 사라지는 경우는 멸진정밖에 없어요. 이 상수멸정이라고. 이 상태 외에는 우리가 의식이 아예 없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도 그냥 그 선정의 대상을 아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수멸에 들어가면 아예 의식 자체, 마음 자체가 소멸되는 상태다. 우리가 마음이 완전히 소멸되려면 언제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이 아라한이 돼야 돼. 아라한이 되고 죽어야. 다시 이제 태어나지 않았을 때 의식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도 의식은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멸진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의식을 실체화하는 것을 정말 완전히 깰 수 있는 또 마음 상태이기도 해요. 의식이라는 것이 영원하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뭔가 영원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실제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죠? 접촉이 없으면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오감이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마음은 어떤 형태든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 마음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소멸한 상태는 멸진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몸은 있는데 마음이 아예 없어진 유일한 상태. 이런 경우가 또 한 케이스가 있긴 있죠. 예? 예, 무상유정처이라고 이제 색계 사선천에 그런 존재가 있긴 있는데, 인간으로서는 이게 이제 의식이 일시적으로 소멸되는 단계는 멸진정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주 특별한 마음 상태라서 이 멸진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태워도 태울 수 없고 찔러도 찌를 수 없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사람들 없는데 좀 동굴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통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되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체온과 생명은 있고
감각 기능은 완전하지만 의식은 완전히 멈추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어가는 시간이 내가 들어갈 때 뭐 일주일 있겠다, 하루 있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들어가면 딱 그 시간에 깨어나지 중간에 깨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멸진정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무소유체에서 나와서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수명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하고 이제 뭐 성가나 부처님께서 급히 부르면 내가 깨어나겠다고 결심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주변에 내 몸과 관련되어 있는 이 필수품이 이제 손상되지 않고 성가나 부처님 부르면 내가 깨어나겠다. 내 수명이 되는지 그런 걸 다 살핀 다음에 선정에 들어가야, 이제 이런 멸진정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멸진정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아란이면 뭐 다시 그럴 거 없겠지만 아나함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 멸진정에 들어갔다 나오면 느낌과 인식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상고무하다는 게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명확하겠죠. 그죠? 이미 실제로 사라진 걸 없는 걸 경험하신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상수멸에 들어갔다 나온 분들은 아란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소유체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렇게 몇 가지 미리 살핀 다음에 다시 이제 비상비비상처 선정으로 가면 그 들어가고 나서 얼마 바로 생각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멸진정에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조선 들어갔다가 이제 반조하고, 이선 들어갔다가 이선을 무상고마 반조,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식무변체에서 무상고마로 반조하고, 무소유체에서 몇 가지 이제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비상비비상체에 들어가면, 거기서 바로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이제 생각이 사라지는 상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의식의 수준으로 보면, 이제 초선부터가 벌써 이미 의식이 굉장히 이제 단순화되고 고요해진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2선, 3선, 4선 가면 갈수록 의식이 점점 미세해지고, 그다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래의 가장 기본 대상이 느낌과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래가 일어나는데 가장 주된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처님께서. 느낌이라 그랬거든요.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12연기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과 인식이 선정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고여지고 그게 이제 비상비비상처가 가면 아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고 멸진정에 가면 아예 이 느낌과 인식이 정말 사라지는 상태까지 경험하고 나면 여기 가래가 달라붙을 그게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아란으로 간다는 거고 설사 이제 이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초선 후에 반조를 통해서 초선에 들었을 때의 느낌과 인식과 그때 내 형성부득이 행온 그리고 의식 그 님이 따라하는 그 마음조차도 형성된 것 이걸 갖고도 깨달음에 이를 수는 있다. 이선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상수멸까지 가는 그 이제 의식이 완전히 소멸되는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는 반드시 이제 무색계 4가지 선정 그다음 색계 4가지 무색계까지 다 익힌 다음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최소 이제 어느 정도 아나함 정도의 성자가 된 이후에 그게 가능한 거라서 이 멸진정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에게 공양 보시하는 게 개인에게 보시하는 것 중에 아주 그 공덕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지만 이제 부처님 같은 이제 분은 수행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통달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상수제자나 이런 분들은 다 이 색계 4가지 선정 그러니까 이걸 양면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색계까지 다 하는 걸. 그 양면해탈도 하고 이런 멸진정 그러니까 상수멸도 터득하신 다음에 아란이 되신 분들이다. 이렇게 다음이라기보다 이까지 다 터득한 분들이다.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가 선정이라는 거를 통해서 선정 자체가 이미 마음이
아주 단순화되고 그런 거지만 이게 단순화되고 점점 고해지다가 이제 비상비비상체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미세해지다가 멸진정이라는 선정에서는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상태가 그때 이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선정을 이제 경험하는 것 자체가 불교 수행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어설프게 이제 수행이 조금 집중이 잘 되고 이러면 그거를 그냥 선정에 들었다고 인정해주고 이런 거는 약간은 사람이 좀 이제 잘못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좀 많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구차제 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요 이야기를 빼먹었는데, 멸진정, 상수멸에서 뭐가 사라지겠어요? 마음의 작용이 사라집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선에서는 말의 작용이 사라지고, 사선에서는 몸의 작용이 사라지고, 멸진정에 이르러야 마음의 작용이 사라지고, 느낌으로만 본다면, 느낌이 초선에서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이 사라지고, 그죠? 이선에서는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 삼선에서는 육체적인 행복한 느낌, 사선에서는 정신적인 행복한 느낌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똑같다가 멸진정에서 뭐가 사라지겠어요?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의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단계를 쭉 설명했기 때문에 구차제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런 선정의 그 메커니즘은 이제 8가지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멸진정까지 해서 구차제정이 되고, 이 선정을 조금 분류하자면, 그러니까 무소유처까지는 인식이 있는 선정, 비상비비상처는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선정, 멸진정은 인식이 사라진, 인식이 없는 선정,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